조선시대에서 왕이 등극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같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신권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때면 그때마다 집권 붕당을 손바닥 뒤집듯이 일순간에 바꾸어 버렸던 정치 백단의 임금이었습니다. 숙종은 치세 기간 동안 붕당의 양립을 통해 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닌 일당 체제를 통해 집권 붕당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정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숙종 밑에서 집권 세력들이 급변하며 전국이 바뀌는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어 후대에는 이를 황국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숙종은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총 3번의 황국정치를 통해 붕당을 매번 갈아엎었는데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동안 자기는 왕으로서 할 일들을 처리해 나가며 조선을 다시 일으키려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숙종이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크게 신경질 내는 성격과도 연관지어 볼 수가 있는데 신하들도 이러한 숙종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숙종의 결정에 크게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숙종의 할아버지였던 효종은 어느 날 꿈에서 며느리가 덮고 있던 이불이 자꾸 꼬물꼬물 움직이자 이불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여 들춰보니 용이 한 마리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며느리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쳤다고요? 아무튼 효종은 꿈에서 깨어나 이를 태몽이라 생각하고 태어날 손자의 이름을 용상이라 지었으나 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왕후가 다른 아들을 낳지 못해 숙종은 자라면서 외아들로 성장하였으나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늘 근심 걱정이 컸다고 하며 아버지 현종이 병으로 급사하자 숙종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 19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당쟁의 폐해가 극으로 달려가던 상황이라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음에도 조선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는데 2차 예속 논쟁이 끝난 후 힘을 얻게 된 남인이 서인의 대장인 송시열을 역무로 몰아가며 탄핵하자 서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구명운동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1680년 정권을 잡은 남인의 아나무인 태도는 어린 왕을 얕잡아 보듯 보란듯이 늘어났는데 숙종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인을 크게 신뢰하지 않던 상황에서 남인의 영의정 허적이 사고를 하나 치게 됩니다. 당시 왕실창고에는 유학이라 하여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비가 새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둔 천막이 있었는데 허적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잔칫날에 하필이면 비가 오자 왕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할 유학을 마음대로 꺼내가서 쓰게 됩니다. 때마침 숙종도 비가 오는 것을 알고 영의정 아버지의 잔치이기도 하니 스스로가 먼저 허적에게 유학을 빌려주려 하였으나 허적이 알아서 꺼내갔다는 보고를 받고는 크게 노하며 당시 남인들이 앉아있던 유직을 다 빼앗아 서인들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기어 국왕이 병약해 남인들이 인조의 손자들인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등을 내세워 새로운 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삼복의 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의정 허적을 비롯 남인 일부에게 역모의 혐의를 지워 숙종은 서인과 대립하던 남인들 일부를 처벌하며 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숙종 제위기간 처음 일어난 경신황국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 경신황국을 통해 서인이 집권하였으나 일부는 비겁한 방법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서인들을 비난하며 서인이 둘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노론과 소론입니다. 아무튼 숙종에게는 왕세자 시절부터 혼인한 임경왕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680년 경술 환국이 일어나던 시기에 병으로 일찍 사망하였고 약 1년 뒤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게 되니 그녀가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그리고 이 인현왕후를 따라 궁녀가 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21대 국왕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의 출생이나 성장 배경은 정확한 내용은 없으나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이 영광 군수로 임명이 되어 내려갈 때 어린 숙빈 최씨가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어 이를 거두어 길렀다고 하며 인현왕후가 궁궐에 들어갈 때 같이 보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왕비가 되었어도 6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였는데 때문에 숙종과의 사이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 등장한 여성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장욱정이었습니다. 장욱정은 처음 궁녀로서 궁궐로 들어와 자의왕대비 밑에서 일하다 눈에 띄어 자의왕대비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의왕대비가 특별히 부탁해 남인 세력들이 돌봐주도록 하였는데 이 때문에 경신왕국 때 쫓겨난 남인 세력들과 함께 출궁당했다가 이후 인현왕후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후궁을 들여야 하는 만큼 여러 후보군들을 살피고 있을 때 자의왕대비의 추천으로 다시 재입궁하게 됩니다. 다시 궁으로 들어온 시점에 숙종이 장욱정을 보게 되었고 이후 굉장히 총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서인과 인현왕후는 굉장히 싫어하였는데 서인들은 자신들이 경신왕국 때 몰아낸 남인의 비호를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인현왕후는 여자의 입장에서 장옥정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싫어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현왕후는 숙종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다른 후궁 후보군을 물색하여 숙종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숙종에게 직접 찾아가 장옥정을 궁에서 쫓아내라며 요구까지 했으나 먹혀들지 않았고 이런 장옥정이 얄미워 내명부에 법도를 세우겠다며 회초리질까지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서인도 발벗고 나서서 장옥정이 입궁한 뒤로 궁에 불길한 기운이 돌며 전국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던가 제왕은 여색을 멀리해야 백년지계를 세울 수 있다며 숙종에게 은근히 말해보았으나 실패하였고 오히려 숙종은 장옥정을 정식 후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아무도 내쫓지 못하게 못을 박아주게 됩니다. 결국 1688년 숙종이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나자 다음에 장옥정을 희빈으로 승격시켜 후궁 서열 1위를 만들어주게 되니 이 장옥정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희빈 장씨, 즉 장희빈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